네, 안녕하세요. 중투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폭락장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장이 어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오늘도 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폭락의 연속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다 털고 떠나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홀딩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캡처를 해가지고 다음 주 일주일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 시나리오를 좀 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번 주 차트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690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상승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곧바로 상승하는 시나리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670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상승하는 시나리오. 결국에는 뭐 결론은 다 상승한다는 게 결론이긴 하지만 이게 기간 조정만 받을지 가격 조정도 받을지 그냥 올라갈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짰고, 첫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다가 다시 상승할 것을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뒀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 세 번째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690을 깨고 670도 깨고 지금 660에서 지금 장이 거의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장대 음봉을 보고 꽉 찬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락했다고 바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바닥은 바닥이 나올 때까지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고 섣불리 바닥이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PBR이 코스피크 PBR이 뭐 0.83이다, 뭐 굉장히 역사적 저점이다. 그런 거는 진짜 다 쓸모없어요. 다 쓸모없고 그거는 정말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하락이 멈출 때까지 바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닥을 확인을 해야 본격적인 현금을 좀 물량을 넣을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마인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이나 어떤 그 일들을 할 때, 공부라든가 어떤 운동 같은 걸 할 때 다음과 같은 그림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천천히 우상향을 하게 되고,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도 열심히 하게 되면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면은 영어 실력이 늘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모습을 띱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달라요. 주식시장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르다가 폭락할 때도 있고 폭등할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주식시장은 이제 매년 10%만 복리를 내면은 뭐 몇 년 안에 원금의 2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매년 10%씩 꾸준히 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주식시장 자체를 이런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뭐 한 달에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 수익을 낼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주식시장은 아예 그냥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런 폭락에 익숙해 지셔야 되고, 폭락은 그냥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주식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자 코스닥 1분봉인데요. 어제 정말 저는 이런 하락은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폭락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계속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했다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에서 3.5% 하락하는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가 있을까요? 시장에 5년, 10년 된 투자자들도 아마 이런 폭락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인간이라면은 공포심에 질릴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아시겠죠? 시장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야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내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식시장은 그냥 폭락이 보편화되어 있다. 폭락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이런 주식시장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그런 우상향을 그리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을 미리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폭락장에서 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금 폭락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왜 내가 지금 투자할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원망이나 분노가 있다면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좀 한 걸음 좀 멀리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제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어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고 정부가 원망스러웠고 한국 경제가 원망스러웠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성을 찾고 시장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없고 사실 주식시장이 그냥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이런 거고 누구도 원망할 대상도 없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냉정해져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5G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알아본 바로는 일본의 규제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 5G 쪽에 있는 어떤 통신 장비 쪽 소재까지 영향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한 거지 이 어떤 5G 모멘텀에 큰 훼손이 오거나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과는 좀 관계가 없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개별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이런 기업들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고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어제와 같은 하락장에서 매도하는 일들은 없어야겠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어제를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제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도 그 정도의 내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팔지는 않아서 오늘 어느 정도의 손실은 좀 만회를 했지만 정말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공부를 더 확실하게 하고 지수는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주식은 없고 계속 상승하는 주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종목들을 선별을 해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거. 그래서 오늘 좀 5G가 올랐는데 뭐 오늘 올랐다 그래서 내일 오르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잘 나올 섹터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5G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G 쪽이 비중이 제일 많고 물론 다른 분산 투자도 조금은 했지만 5G 쪽이 계속 가장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섹터들도 계속 유의 깊게 쳐다보고 있어요. 바이오도 언젠가는 반등을 다시 한번 할 것이고 반도체도 언젠가는 다시 상승을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종목들을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락장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계속 5G 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저의 포트 변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